타이완 문학의 향기를 담아 지금 포르모사 문학관의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안누산입니다. 都也不怕修定给亲侬在빈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은 일본 가수 히토토요가 부르는 타이완어 명곡 망춘붕입니다. 타이완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히토토요는 유치원까지 타이완에서 지냈습니다. 비록 타이완 국적은 없지만 맥주 광고에서 망춘붕을 커버했고 또 호샤오싱 감독의 영화 주인공으로 출연해 타이완에서 큰 인기와 인지도를 얻었죠. 최근 첫 소설을 발표한 그의 친언니 히토토 타에 또 타이완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살까지 타이완에서 살던 그는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유창한 타이완식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40대에 들어서는 가족 이야기를 우연히 접한 뒤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두 자매의 이름 한자는 일본에서 흔하지 않고 일본 이름 외에도 아버지의 성을 따른 중국어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정체성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타이완과 일본을 오가며 수많은 궁금증을 품었지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 물음들은 쉽게 풀리지 않았죠. 히토토 타이가 2009년 첫 작품 나의 박스를 출간해야 두 자매의 인생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연 이 박스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은 히토토 자매의 가족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식민지를 겪은 타이완에서는 이렇게 타이완과 일본이 얽힌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자매의 가정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특별했는데요. 그들의 아버지 옌회이민은 타이완 5대 명문가의 하나인 찌룽 옌가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장손으로서 옌회이민은 상속자의 교육을 받으며 10살 때 일본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1947년 타이완에 돌아와 대학 공부를 이어가던 중 그의 아버지와 삼촌이 2.8 사건에 연루되면서 감옥살이를 할 뻔했습니다. 결국 무사히 석방됐지만 긴장한 정치 상황 속에서 일본으로 밀항하게 됐고 바로 그때 아내 히토토 카즈에를 만났죠. 두 사람의 만남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옌회이민은 16살 연하의 카즈에를 보고 첫눈에 반했고 평범한 외모에도 뛰어난 일본어 실력과 성숙한 모습으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타이완으로 돌아와 집안 사업을 이어받아 관리했고 두 딸을 낳았습니다. 1982년 온 가족이 일본으로 이사했지만 안타깝게도 옌회이민과 카즈에는 각각 85년, 92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옌회이민의 말년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몇 년 동안은 늘 자신을 깜깜한 방에 들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두 자매에게 아버지는 늘 부재한 존재로 남았습니다. 특히 언니 타에는 어릴 적부터 가족 이야기가 판도라의 상자처럼 느껴지고 감히 건드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예집을 정리하던 중 옷장에서 어머니가 남긴 붉은 박스를 발견하고 빌어서 자신이 어디서 오는지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스에는 두 자매의 탯줄, 부모의 옛날 사진, 가족 간 주고받은 편지, 그리고 어머니의 일기와 레시피 노트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본 교육을 받은 옌회이민은 일본의 남다른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 패배 후에도 중화민국에 대한 감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가족의 장선이었지만 가업을 이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고, 집에서 정한 상대와 결혼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으로 밀립고 가는 것이 그에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죠. 그와 카즈의 결혼 역시 집안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카즈는 합격한 옌시 집안 며느라가 되기 위해台湾 요리를 배우는 한편 딸들과台湾과의 연결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남편 옌회이민이 일본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台湾 사람이라면 카즈는台湾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옌회이민이 폐렴에 걸리면서 모든 것이 최악으로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할까봐 병세를 숨겼지만 그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방에 갇혀 술만 마셨고 사실을 숨기는 아내에게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소통이 끊긴 아버지 때문에 가족 모두는 깊은 침묵에 빠졌죠. 1년 넘는 긴 시간 끝에 옌회이민은 삶의 마지막에 마침내 양보했습니다. 그는 카즈에게 나는 단지 당신 입에서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듣고 싶어서 화가 났을 뿐이라고 말하며 화해 선기를 내밀었습니다. 타이에는 어머니의 일기를 통해 부모가 화해한 모습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어서 히토토요의 데뷔곡 산달나무를 함께 들어보시죠. 산달나무가 의미하는 답례와 감사를 통해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押し上げて手を伸ばす君5月のことどうか来てほしい水際まで来てほしい어머니가 남긴 박스를 시작으로 타에는 아버지 가족의 기반인 주번 일대를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가족의 사업이었던 광업을 조사하면서 광물을 채굴하던 터널 안에 들어가 보았는데 캄캄한 터널이 마치 아버지의 방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카즈의 박스에는 대가족의 비밀도 세상을 흔드는 기밀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반 가정에서 품은 기쁨과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뿐입니다. 부모가 남긴 글을 통해 딸은 지난 세월을 이해하고 자신을 찾아갔습니다. 비록 부모와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 그 이해는 히토토 집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원동력이 됐죠. 오늘 포르모사 문화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RTI 한국어 방송의 안우산이었습니다.